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상대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왜 대화가 자꾸 어색해질까?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진 않으셨나요? 친구 모임도 어색하고, 자식들과도 대화가 금방 끊기고, 이웃과도 인사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게 됩니다. 둘째,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셋째,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딱 한 가지 말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화술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을 쓰기 시작한 분들은 한결같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을 때도 있죠. 저 사람과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이 차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잘하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오늘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실제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릴게요. 30분 후엔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바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묻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이요. 질문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질문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이런 말만 하면 상대는 지루해져요.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느끼게 되고 대화는 점점 식어갑니다. 질문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예요. 당신이 궁금해요. 당신 생각이 중요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받아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대화는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의 대화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가끔 어떤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더라. 이런 대화들이요. 그런 대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진심으로 궁금해했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김미숙 씨, 63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임에 가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거라는 걸요. 친구 모임에서였어요. 김 씨가 한창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핸드폰만 보고 있더래요. 재미없나? 싶어서 더 열심히 말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한 게 언제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맨날 자기 얘기만 했던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아, 그거.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돌렸죠.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조언만 늘어놓았어요. 정작 친구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가면 먼저 물었어요. 요즘 어때? 뭐 재미있는 일 없어? 친구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하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었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김 씨를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미수가, 너 요새 뭔가 달라졌어. 만나면 기분이 좋아.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대요.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느껴져. 김 씨는 말을 줄였을 뿐인데 관계는 더 좋아졌어요. 왜일까요?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지루하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제는 모임이 즐거워요.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거든요. 이정훈 씨, 66세 남성은 더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씨는 동네에서 한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주차 문제로 몇 번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얼굴만 보면 인상을 찌푸렸죠. 심지어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어요.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 상식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쳤어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대요. 이 씨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한번 물어나 볼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웃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적대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조금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씨는 또 물었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네. 병원 입원 중이세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드네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제야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구나. 주차 때문에 예민했던 게 이해가 됐어요.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이웃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래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예민했어요. 주차 문제로 불편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지금은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씨의 이웃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씨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대요. 이웃분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때 물어봐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라고 했대요. 이 씨가 한 건 딱 하나였어요. 질문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 질문이 적대적이던 관계를 바꿨어요. 질문 한마디가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질문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요즘 어때요?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이요.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도 나는 뭐라고 말하지?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작 상대 말은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귀로는 듣는 척하지만 머릿속으론 내 할 말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말이야 하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교환이에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진짜 대화는 뭘까요? 상대에게 묻고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대화는 일방통행이 돼요. 하지만 질문이 있으면 대화는 살아나죠.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묻는 것, 그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질문을 하세요. 질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요. 닫힌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식사하셨어요? 바쁘세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요. 네, 아니요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끊기고 어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열린 질문은 대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닫힌 질문으로 대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날씨 좋죠? 네. 대화가 금방 끊기죠? 하지만 열린 질문으로 대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아, 손주랑 같이 칼국수 먹었어요. 손주랑요? 몇 살이에요? 5살인데 요즘 칼국수만 먹으려고 해요. 귀엽네요. 자주 봐주세요? 네, 며느리가 일하니까 제가 주로 봐요.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닫힌 질문 대신 열린 질문을요. 바쁘세요? 대신 요즘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대신 오늘 뭐 드셨어요? 날씨 좋죠? 대신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이렇게요. 작은 차이지만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진짜 궁금해서 물으세요. 질문을 해도 진심이 없으면 상대가 느껴요. 형식적으로 묻는구나,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묻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대답도 건성으로 하게 되죠. 그냥 뭐 별일 없어요, 그저 그래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말아요. 하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으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상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게 되죠. 상대는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마음을 열고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진짜 궁금해질 수 있을까요? 상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이 있는 사람으로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을까? 뭐가 행복할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달라져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 진심을 느껴요. 셋째, 꼬리 질문을 이어가세요. 질문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세요. 상대가 대답하면 거기서 또 질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화를 깊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바쁘게 지내죠.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끝내거나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요. 나도 바빠.
요즘 말이야 이렇게요. 하지만 꼬리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아, 손주 봐주느라요. 손주가 몇 살이에요? 5살이요. 5살이면 제일 귀엽고 말 안 듣는 나이네요.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귀여워서 어떡해요? 어제도 말이에요. 이렇게 꼬리 질문을 이어가면 대화가 깊어져요.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고 말하다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편하게 느껴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는구나. 꼬리 질문의 핵심은 상대 대답에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바쁘게라는 말에서 뭐가 바쁘세요? 를 이끌어내는 거죠. 손주라는 말에서 몇 살이에요? 를 이끌어내고요.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동으로 나와요. 넷째, 감정에 대해 물으세요. 사실에 대한 질문도 좋지만 감정에 대한 질문이 더 강력합니다. 뭐 했어요? 대신 어땠어요? 어디 갔어요? 대신 거기 가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감정에 대해 물으면 대화가 훨씬 깊어져요.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끝나면 대화가 이어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감정을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병원 가니까 어땠어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을까봐.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네, 일주일 내내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다행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얼마나 안심이 되셨어요. 이렇게 감정을 물으면 상대는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감받았다고 느껴요.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에 대해 묻는 건 상대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사실만 묻지 말고 감정도 물어보세요. 뭐 했어요? 다음에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를 덧붙이는 겁니다. 누구 만났어요? 다음에는 만나니까 어떻던가요? 를 덧붙이고요. 이 4가지를 해보세요. 열린 질문하기, 진심으로 궁금해하기, 꼬리 질문 이어가기, 감정에 대해 묻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저 사람과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이렇게 느끼게 되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질문만 하면 내 이야기는 언제 해?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을 많이 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당신도 그런 경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요.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하는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어요. 상대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니까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먼저 들어줬으니까 상대도 들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순환이에요. 내가 먼저 질문하고 들어주면 상대도 나한테 질문하고 들어줍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비밀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는 겁니다. 김미숙 씨처럼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질문을 늘리세요. 이정훈 씨처럼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질문 한마디 건네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지? 싶을 수도 있죠. 특히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한테 질문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먼저 다가가는 게 지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질문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힘듦을 이해해 줄 사람,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 내 생각을 존중해 줄 사람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르네. 이 사람은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상대 이야기를 끌어내고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니, 사랑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저 사람과 있으면 편해. 이렇게 느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변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가족에게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대신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저녁 맛있게 먹었어? 대신 오늘 하루 중에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언제야? 이렇게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반응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 놀랄 겁니다. 어? 오늘 왜 이래? 하면서도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까지 꺼내놓을지도 몰라요. 내일은 친구를 만나면 열린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 어때? 뭐 재미있는 일 없어? 그 일은 어떻게 됐어? 그리고 꼬리 질문을 이어가세요. 친구가 대답하면 거기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질문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관계가, 여러분 자신의 기분도요.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모임에 초대하고 너랑 얘기하니까 좋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질문은 마법입니다. 질문 한마디로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어색했던 관계가 편해지고 적대적이던 사람도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거창한 화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요즘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이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형식적으로 묻지 말고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상대를 눈으로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심을 담아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느껴요.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고 가까이 다가오고 진심을 털어놓게 되는 힘이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 이야기를 끌어내세요. 듣는 시간을 늘리고 묻는 횟수를 늘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저 사람과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줘서 받는 칭찬이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상대 이야기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적의 마음도 훔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정훈 씨가 증명했잖아요.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이 질문 한마디로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질문 한마디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